복도와 마주하고 있는 이 벽이 철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벽 때문에 주방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게 활용되고 있었고, 벽 중간에 게이트가 뚫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할 수 있었지만 정작 요리하기에는 불편했어요. 이번에는 억지로 대면형 주방을 만들기보다 일자로 3.5m의 싱크대를 길게 뽑았어요. 아일랜드 싱크대보다 중요한 게 요리하기에 편한 3m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 3m가 돼야 돼요? 그건 1, 2, 3, go!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분당에 있는 34평 아파트예요. 보통 인테리어를 계획하면서 자재 고르고 컬러 정하고 가구 배치 고민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어요. 주방 동선은 어떻게 짤지, 욕실 샤워 부스의 폭은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통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업체에서 잘 알아서 해주겠지 믿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세수하면서 샤워 파티션이 팔꿈치가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공간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치수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집 현관은 기존에 양쪽에 신발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검정색 패널에 복잡한 신발장, 어울리지 않는 천연 석재 타일, 천장에는 알판 시공까지. 들어오는 순간부터 좁고 답답한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고객님은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쪽 신발장을 모두 없애고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작은 벤치와 수도 설비를 가릴 수 있는 신발장으로 바꿨습니다. 수납 양은 좀 줄었지만 오히려 기능적으로 개선된 현관이에요. 쓰기 편한 현관 벤치는 딱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앉았을 때의 높이예요. 바닥에서 벤치 윗면까지 450에서 500mm 정도는 잡아야 해요. 만약 어르신이 계신 집이라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500mm 이상 잡는 걸 추천합니다. 깊이는 최소 400 정도 잡아주면 편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어요. 벤치 하부에는 서랍을 넣었는데요. 줄자, 드라이버, 나사 같은 공구류, 택배를 뜯을 때 쓰는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두시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벤치 위쪽에는 전신 거울이 있어요. 어깨까지 보려면 폭을 600 정도는 잡아줘야 합니다. 거울 옆에는 지금처럼 간접 조명을 세로로 배치하게 되면 공간이 위아래로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신발장 하부에는 바닥에서부터 250 정도 띄우고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매일 신는 신발은 신발장 안에 잘 안 넣게 되잖아요. 하부에 쓱 밀어 넣으면 빼서 신기도 편하고 현관이 훨씬 더 정돈돼 보입니다. 이 집은 복도가 주방 입구까지 6.5m 정도 되는 꽤 긴 복도예요. 복도가 이렇게 길면 천장에 중앙연결로 다운라이트를 뽕뽕뽕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닥만 밝아지고 복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벽은 오히려 어둡게 남아요. 그래서 이 집은 멀티매입 등 3개를 벽에서 400mm 간격으로 띄워서 한쪽 벽면을 향해 빛이 떨어지게 잡았어요. 벽에 그림을 걸면 조명이 자연스럽게 그림을 비추고, 그림이 없어도 벽면 자체의 질감이 강조되면서 복도가 단순한 통로가 아닌 입체적인 공간으로 읽히게 됩니다. 바닥재는 복도의 긴 방향을 따라 2번 강마루 초광폭 러스틱 그레이를 깔았어요. 회색기가 아주 살짝 있는 웜 그레이지의 무드예요. 뉴트럴톤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추천하는 마루인데, 특히 작은 평수일수록 이런 밝은 마루가 훨씬 더 유리해요. 20평대, 30평대에서는 어두운 마루를 깔게 되면 바닥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밝은 마루로 전체를 묶어주게 되면 이미지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복도 벽체는 도배 마감이에요. 걸레바지는 30mm, 천장에는 무몰딩으로 마감했어요. 무몰딩 마감할 때 퍼치를 두껍게 먹여서 벽지가 꺾이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각을 잡아줘야 해요. 천장 바닥면은 기존 걸 재사용했는데요. 모서리나 이음매 부분만 손보면 쓸 수 있는 상태였어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살리는 게 예산도,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문들은 전부 기존 문짝을 그대로 쓴 거예요. 문짝을 새로 만들 때 단순히 문짝값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짝 하나의 가격이 약 12만원, 손잡이나 경첩 같은 하드웨어를 더하게 되면 20만원, 30평대 아파트는 문짝이 5개면 총 100만원입니다. 문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오지만 문틀은 현장에서 목수가 만들어야죠. 문틀 5개 만들려면 목수가 2-3명이 하루를 잡게 되는데 인건비만 1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여기에 새 문짝, 문틀의 필름 랩핑 비용까지 더하면 문짝 5개 교체 비용 시 약
350만원, 문짝 하나당 7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기존 문틀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문짝과 문틀을 랩핑해서 손잡이만 바꾸면 돼요. 5개 기준으로 비용 약 15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이면 주방 수정과 싱크볼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욕실에 타일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우리 집 문짝도 재사용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이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준공 연도. 2009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거의 가능해요. 그 이전에는 문짝의 구조나 마감의 방법이 달라서 랩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페인트 위에 필름을 붙이게 되면 마감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페인트를 벗기는 비용이 새 문짝보다 더 비싸져요. 셋째, 문짝에 장식이 있는지. 양각이나 음각의 장식이 심하게 들어가 있는 문짝은 굴곡면에서 필름이 깔끔하게 밀착되지가 않아요. 또 계절이 바뀌게 되면서 꺾이는 부분부터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식이 많은 문짝이라면 그냥 교체하세요. 거실 소파 배치 이렇게 따라 하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예전 거실에는 소파 자리 뒤쪽으로 실외기실로 설계된 큰 발코니가 있었어요. 갤러리 창이 달려 있었는데 이런 공간은 단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외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공간만 남기고 거실 공간으로 확장했어요.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거실이 넓어지니까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파를 받아줄 수 있는 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소파를 벽에서 차라리 떼어내서 가운데 라운지 형태로 배치하게 되면 돼요. 소파를 가운데 두려면 뒤쪽에서 최소 600mm 정도는 통로가 나와야 오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벽에 소파를 붙이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거실의 크기와 TV 시청 거리를 먼저 계산해서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보세요. 시스템 에어컨을 신설할 때는 무조건 각실에 다 넣으세요. 우리는 가족이 적으니까 거실이랑 안방에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집을 팔 때예요.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매물 경쟁력이 달라요. 나중에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하려면 천장을 다시 열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지금의 기계값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른 하나는 습도 관리예요. 장마철에 창문을 못 여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게 되면 방 안에 습도가 막 올라가게 되면서 벽지에 습기가 머금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곰팡이로 이어집니다. 에어컨을 잠깐만 틀어도 제습이 되는데 제습기를 여름 내내 켜는 것보다 에어컨을 필요할 때 잠깐씩 돌리는 게 전기세도 훨씬 적고 효과가 빨라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다이닝 공간을 설계했어요. 테이블을 둘 때도 반드시 챙겨야 할 치수가 있습니다. 식탁 끝에서 벽이나 가구까지 최소 1m는 여유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의자를 넣고 빼기도 편하고 뒤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있어요. 식탁의 표준 높이는 720에서 750mm, 의자 좌면의 높이는 430에서 450mm예요. 이 차이가 270에서 300mm 정도는 나야 팔꿈치를 식탁 위에 편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사가 편해집니다. 마지막은 스위치인데요. 원래 거실 TV월에 있던 메인 스위치의 위치를 주방 벽체로 옮겼어요. 이 집의 동선상 정중앙에 있는 이 벽에 거실, 주방, 복도 조명을 전부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복도 조명은 3로로 계획했는데요. 현관에서도 켜고 끌 수 있고 주방에서도 켜고 끌 수 있어요. 3로 스위치는 복도가 긴 집에서는 필수예요. 이 집처럼 6.5m 복도에 3로가 없으면 불 끌어 매일 복도를 왕복해야 해요. 1년이면 이 거리가 거의 10km에 육박합니다. 주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집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 복도와 마주하고 있는 이 벽이 철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벽 때문에 주방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게 활용되고 있었고 벽 중간에 게이트가 뚫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할 수 있었지만 정작 요리하기에는 불편했어요. 이번에는 억지로 대면형 주방을 만들기보다 일자로 3.5m의 싱크대를 길게 뽑았어요. 아일랜드 싱크대보다 중요한 게 요리하기에 편한 3m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 3m가 돼야 돼요? 싱크 볼장 1000, 식기세척기 600, 인덕션 하부 서랍도 800에서 900은 잡아요. 인덕션 하부 서랍 폭을 예전에는 650으로 짜기도 했는데 커트러리 분리대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900은 잡아야 해요. 분리대가 있어야 칼, 포크, 숟가락 등의 정리가 쉽습니다. 그 다음 인덕션 옆에 망장 200에서 300까지 더하면 여기까지가 딱 3m예요. 하부장과 상부장 사이의 미드웨이 간격은 최소 700mm를 확보해야 해요. 이보다 짧으면 높은 솥을 인덕션 위에 올렸을 때 상부장과 간섭이 생기게 되고 요리를 하면서 시야가 답답해져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후드의 흡입거리가 멀어지고 키가 작은 분들은 까치발을 들어야 합니다. 상부장은 길이보다 내경이 더 중요해요. 깊이는 최소 300mm. 상부장은 손이 안쪽까지 깊게 닿기 어렵기 때문에 깊다고 쓰임새가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추가 비용이 없이 더 크게 제작할 수 있다면 350까지를 추천해요.
내부 선반은 4칸으로 구성하면 좋아요. 컵, 밥그릇, 락앤락을 보관하기에 딱 좋고 높은 구성이 필요하다면 그때 선반을 하나 빼셔도 됩니다. 상판과 미드웨이는 인조 대리석 샌드 화이트로 마감했어요. 이렇게 같은 질감으로 맞추는 게 디자인도 예쁘고 관리도 편해집니다. 싱크대 맞은편에는 냉장고장과 특별한 미니바가 있어요.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밥솥, 에어프라이기 이런 가전들을 메인 싱크대 위에 올려두게 되면 작업대가 좁아지기도 하고 지저분해지는데 미니바 위에 올려두게 되면 메인 주방은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부 서랍에 캡슐을 보관해 두면 커피를 내릴 때 서랍 하나만 열면 되니까 동선이 단순해지고 깔끔해져요. 미니바 상판과 미드웨이는 메인 주방과 동일한 인조 대리석 샌드 화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주방 옆 발코니에는 세탁실로 쓸 공간인데요. 세탁기 자리의 폭과 깊이가 중요해요. 기존 발코니 바닥에 세탁기를 올리는 단이 있었는데 깊이가 짧아서 요즘 제품들을 올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벽돌 한 줄을 더 연장해서 깊이를 확보해 줬습니다. 이걸 현장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세탁기 모델이 정해져 있다면 외경의 치수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해요. 세탁기 단을 만들 때는 외경 좌우에 20mm에서 30mm 정도 여유를 잡으세요. 딱 맞게 제작하면 벽에 완전히 붙게 돼서 발열도 소음도 커지거든요. 세탁기 옆에는 벽에 붙이는 시스템 선반을 달아주게 되면 세제나 섬유유연제 같은 걸 편하게 두고 쓸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안방 이렇게 설계하면 공간 활용도가 200%는 올라갑니다. 이 안방이 평수 대비 가장 넓게 빠진 공간이에요. 이 집처럼 안방이 넓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 넓은 채로 그냥 쓴다. 침대와 화장대, 소파까지 넣어서 안방을 거실처럼 쓰는 거예요. 호텔 스위트룸 같은 걸 구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간을 쪼개고 역할을 나누어 쓴다. 휴식 공간과 수납 공간을 분리해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이 고객님께서는 두 번째를 택하셨어요. 잠자는 공간은 침대와 용도에 맞는 조명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면적은 수납을 할 수 있게 전환하는 게 이분한테는 훨씬 더 실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둘 공간만 남기고 나머지는 워크인 클로젯으로 만들었어요. 고객님이 가진 옷의 양을 먼저 확인하고 이 안에 충분한 수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드레스룸 없이 안방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 거예요.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의 깊이예요. 여기는 깊이가 960으로 좀 타이트한 편이라 옷을 보관하고 꺼내오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안에서 옷을 갈아입기에는 좀 좁으니까 옷을 꺼내서 침대 쪽에서 갈아입는 동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워크인 클로젯의 가장 큰 핵심은 옷을 찾는 시간을 줄이고 먼지 나는 옷들과 침실을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방에 이미 붙박이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이 집도 입구방에 있는 붙박이장은 필름으로 랩핑해서 재사용했어요. 재사용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필름만 새로 씌우는 거죠. 몸통도 문짝도 그대로 두고 겉면에 마감재만 바꾸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듭니다. 다른 하나는 몸통은 살리고 문짝만 바꾸는 거예요. 문짝에 장식이 있거나 페인트가 두껍게 칠해져서 필름이 안 붙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몸통이 멀쩡하다면 몸통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10년을 넘게 써도 몸통이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도어에 달려있는 경첩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붙박이장은 문짝 자체는 괜찮은데 경첩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경첩이 헐거워지면 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 점점 처지면서 결국 몸통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경첩은 소모품이에요. 블럼이나 살리체 같은 브랜드 경첩은 교체 부품도 따로 나오니까 경첩만 바꿔도 새 붙박이장처럼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요. 경첩이 하나에 몇천 원인데 이걸 안 챙기면 수십만 원 들여서 리폼한 붙박이장이 매일 열고 닫기 불편해집니다. 좁은 욕실에 큰 욕조를 넣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객님이 넓은 욕조를 원하셨는데 내부 공간에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면대를 안방으로 빼면서 욕실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전식 세면대를 밖으로 뺄 때 바닥 방수는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단 화장실은 방수층까지 전체 철거를 해야 해요. 세면대를 밖으로 빼려면 입수와 배수, 배관을 끌고 나와야 하는데 이 배관을 화장실 바닥 아래에 있거든요. 바닥을 열지 않으면 배관을 연장할 수 없어요. 덧방으로는 절대 안 되는 공사입니다. 양변기 자리는 가로폭을 800을 유지하고 나머지 공간은 전부 욕조로 구성했어요. 새로 넣은 욕조의 가로폭이 1m가 좀 넘어요. 일반적으로 욕조가 750mm인데 이 정도면 2인이 써도 괜찮은 사이즈예요. 욕조 옆에는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을 만들었어요. 욕조 턱이 높으면 넘어갈 때 불안하거든요. 스텝이 하나 있으면 들어갈 때도 덜 불안하고 앉아서 씻을 수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샤워 수전의 방향은 기존 방향 그대로 두면 욕조 밖에 물이 많이 튀게 돼서 왼쪽으로 꺾어서 재배치했어요.
배관을 잡을 때 수전 토출 방향까지 같이 생각하셔서 물줄기가 욕조 측면 방향을 향하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변기와 욕조 사이에는 타일 벽을 하나 세웠는데요. 파티션의 역할도 하지만 이 벽 안쪽에 매립 수납장을 만들어서 휴지나 수건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넣었어요. 욕실 타일은 600에 1200이에요. 현관에 쓴 타일과 동일한 아이보리색 계열의 타일이에요. 집 전체를 뉴트럴 톤으로 묶었어요. 이쪽은 공용 욕실인데요. 쓰기 편한 욕실 치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양변기 전체 폭으로는 800mm가 확보돼야 변기에 앉았을 때 팔에 간섭이 없습니다. 세면대 앞으로는 최소 700mm 여유가 필요해요.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거든요. 700 이하이면 뒤에 있는 벽에 파티션이 닿게 돼요. 높이도 중요한데요. 표준 높이 830에서 850mm인데 키가 크신 분들은 이 높이에서 허리를 많이 숙여야 해요. 50mm만 올려도 세수할 때 허리에 부담이 확 줄어요. 키가 180 이상이면 900mm까지 올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샤워부스 폭은 최소 800mm는 잡으셔야 해요. 이게 팔을 벌려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최소 폭이에요. 700mm 면은 팔꿈치가 파티션에 부딪혀요. 깊이도 900mm 이상은 잡으셔야 몸통을 돌리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1, 2cm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내가 생활해보면 체감하는 차이가 확 다릅니다.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 보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최소 치수들 잘 기억하셨다가 인테리어 계획할 때 꼭 반영해 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